61번 문제는 입력이 단위계단 함수일 때 이때 정상상태 오차상수인 위치상수, 그러니까 지금 공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편차하면 종류가 3개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위치편차가 있었죠. 위치편차 이 p는 1 플러스 kp분의 1이에요. 이때 저희가 구해야 할 게 kp인 거죠. 이 kp는 위치 편차의 상수인 거고요. kp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gshs였습니다. 그럼 위치 편차 말고 속도 편차는 2v라고 하고 이 v는 뭐였죠? 속도 편차 상수분의 1이었죠. 역수. 그러면 이 kv는 어떻게 구하냐? kv 같은 경우는 똑같이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gshs인데 이 앞에 s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속도 편차가 있었죠. 가속도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 a라고 하고요. 이거는 가속도 편차 상수분의 1, ka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ka는 어떻게 하냐? ka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gshs인데 이번에는 s의 제곱이 앞에 붙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위치상수 kp를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이거를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62번 문제 보니까 적분 시간이 4세크, 그러면 ti는 4라는 얘기고 비례감도가 4, 그러면 k는 4라는 얘기죠. 이때 비례적분 동작을 하는 제어 요소의 동작 신호 ZT가 2t 이렇게 주어졌을 때 조작량을 구하래요.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적분 시간이랑 비례감도 k가 주어져 있으니까 비례적분 제어 함수의 공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공식이 yt는 kp의 zt 플러스 ti분의 1 적분이니까 여기다 zt 이게 공식이었죠? 여기에 그대로 값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k가 4로 주어져 있네요. 4 그대로 쓰고 zt는 여기 있죠? 2t 플러스 ti분의 1 ti도 4네요. 적어주고 zt는 2t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곱해볼게요. 그러면 8t일 거고 4랑 4분의 1 곱하면 약분돼서 적분만 남네요. 그러면 8t 더하기 2t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t의 제곱이죠. 왜냐면 t의 제곱 미분하면 2t니까. 그러면 t제곱분의 8t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63번 문제는 sin 오메가 t의 z변환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거의 공식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 sin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라고 했다면 저희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위에 뭘 올리죠? sin은 요거를 올리죠. 그래서 분자에 오메가가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z변환을 하라고 했으면 z제곱 마이너스 2z 그 다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분의 위에는 z 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도 한번 보고 갈까요? 시간함수 코사인 오메가 t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분모는 똑같아요. 사인이랑. 그래서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들어가게 되고 분자에는 오메가 대신에 이번엔 s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코사인 오메가 t를 z변환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분모는 똑같아요. z제곱 마이너스 2z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인데 분자가 조금 달라지죠. 이번에는 z제곱이 올라가게 되고 마이너스 z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지금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인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나온 김에 속도함수 t도 한번 볼까요? t는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s제곱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z변환을 하게 되면 z-1에 여기 제곱 있으니까 얘도 제곱하고 위에는 tz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수함수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at승이 있고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여기 마이너스니까 바뀌어서 플러스 A분의 1이고 Z 변환을 하게 되면 Z 마이너스 2의 AT 승분의 Z가 됐었습니다. 전부 다 기억을 해두시고 계셔야 돼요. 64번 문제는 신호흐름 선도가 주어져 있고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겠네요. 전달함수 GS는 RS분의 CS일 거고, 그러면 CS를 먼저 구해보면 R에서 C로 가는 경로죠. 지금 보니까 이 경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 2, 3, 1을 경로가 지나가니까 그대로 곱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될 거고, 아래는 폐회로를 빼주는 거였죠. 지금 보니까 폐회로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 3 곱하기 4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분자는 6이 될 거고, 아래는 12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42 이거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1분의 6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65번 문제는 특성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안정도를 판별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차수가 4, 3, 2, 1, 0 다 있어요. 그리고 부호도 다 플러스여서 부호 변화가 없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루드표를 작성해서 구해야 하는데, 지금 제일 높은 차수가 4니까 4부터 차례대로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제1열, 제2열, 제3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식의 순서대로 적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수가 1이니까 1 적고, 2를 어디다 적어야 되죠? 이 아래 적어야 되죠. 그리고 이 1도 여기에 적어야 하죠. 그 다음 4를 여기 적고, 2를 여기 적고, 여긴 그냥 0. 그러면 여기는 분모에 이 위에 있는 2를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거랑 빼줘야 됐어요. 그럼 2 곱하기 1에서 2고 4 곱하기 1에서 4죠. 이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구해봅시다. 분모에는 이번에도 이 위에 있는 2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거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 하면 4죠. 0 곱하기 1 하면 0이니까 이거는 2가 나오게 돼요. 3열은 그냥 0.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이번에 분모에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거를 또 빼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4에다가 2 곱하기 2 한 4를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8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도 이 마이너스 1을 분모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0을 곱한 거에서 0에서 2를 곱한 거를 빼줄 거예요. 그럼 위에는 그냥 0이겠네요. 그럼 0이 나올 거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8을 분모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 8 곱하기 2 한 거에서 0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거를 빼줄 거예요. 그럼 위에는 16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2. 지금 1열에 부호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1, 2,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사실 여기까지만 구했어도 이 안정도가 불안정이라는 걸 골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1열에 부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이 됩니다. 66번 문제는 A행렬, B행렬이 주어져 있고 특성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때 저희가 기억을 해둬야 할 특성 방정식 공식은 Si-A는 0, 이 공식이죠. 근데 이 Si 같은 경우는 SS, 0, 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그대로 씁니다. 이거 행렬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겠죠. S에서 0을 빼면 S가 나오겠고,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3, S에서 4를 빼면 S-4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주면 됐었죠? 그러면 S 곱하기 S-4를 한 거에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정답은 이게 됩니다. 그러면 2번이겠네요. 67번 문제는 근계적의 가지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궤적의 가지수 같은 경우는 0점이랑 극점 중에서 큰 거, 이거를 근궤적의 가지수라고 하죠. 그러면 0점이랑 극점을 구하러 가볼까요? 우선 극점부터 구해봅시다. 이거 계산해주면 S 4제곱 뭐 어쩌고저쩌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승이니까 4개가 되겠네요. 물론 근 같은 경우는 S는 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개수만 중요하니까 어쨌든 4개. 그러면 0점은 분자를 봐야겠죠. 분자 같은 경우는 S 하나밖에 없으니까 1개가 될 거예요. 이것도 뭐 S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1개가 되겠죠. 그러면 4개랑 1개 중에 뭐가 더 크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4가 더 크니까 정답은 3번 4개가 됩니다. 68번 문제는 전달함수 GS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먼저 전압분배 법칙으로 V2를 먼저 구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V2는 R에 걸려 있어요. 그럼 분자에 R 써주고 이 나머지들 전부 다 분모에 더해주면 되겠죠? 이때 주의할 사항은 L은 LS라고 써줘야 되고 C는 CS분의 1로 적어줘야 되고 R은 그대로 R로 적어줬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 V1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전달함수 GS 같은 경우는 입력분의 출력 V1분의 V2가 되고 LS 플러스 CS분의 1 플러스 R분의 R이 될 거예요. 이 CS가 거슬리니까 분자 분모에 CS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LCS제곱 플러스 1 플러스 RCS 위에는 RCS가 나올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거 두 개 순서 바뀐 거는 상관없으니까요. 69번 문제는 S평면이 있고 J-오메가축 그러니까 호수축에 있을 때의 이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호수축에 있으면 안정도는 무조건 인계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만약에 복소 S평면에 이렇게 S평면이 있고 좌반면의 특성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면 이때는 안정이었고요. 우반면에 존재하면 불안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좌안우불이라고 암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호수축 같은 경우에 있으면 뭐다? 인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70번 문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는 A로 공통이니까 A로 묶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A로 묶으면 B 플러스 B바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B로 묶을 수 있겠네요. 일단 이거 그대로 적어주고 B로 묶어줄게요. B로 묶으면 A 플러스 A바 저희가 이렇게 B 플러스 B바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하나 있고 이렇게 바 있는 거 하나 있으면 1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A 바니까 1 해서 A 플러스 B가 그냥 정답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